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에스토니아 대 아제르바이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에서 생존하는 것은 어렵지만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결과로 인해서 플레이오프라는 일말의 희망은 남아있다. 따라서 이 경기를 그냥 넘기기보다는 경기력에 대한 반전을 노려야 할 것. 마침 아제르바이잔은 조에서 유일하게 승점을 따냈던 상대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지리적인 난관이 있는 원정보다는 본인들의 홈에서 치르는 경기에서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도 있을 듯. 아제르바이잔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양상에서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사실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팀이지. 현재로서는 철저하게 축구 변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홈에서는 앞서 언급한 긴 원정거리라는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 사실 전력이 약해서 홈 어드밴티지라는 것도 제대로 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에스토니아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유일하게 에스토니아가 승점을 따낸 상대는 아제르바이잔, 게다가 긴 원정을 가야 하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자신감을 가질 이유는 충분할 것. 아제르바이잔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으로는 모든 팀들에게 위협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오스트리아 대 벨기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1위 자리를 두고 벨기에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알라바와 아르나우토비치의 이탈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상황인데 벨기에도 주력 선수들의 출혈이 매우 큰 상황이기는 하나 선수단의 풀 자체가 오스트리아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특히 알라바가 국대에서는 공격적인 롤을 상당히 많이 맡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손발이 안 맞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듯.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벨기에의 전력과 출혈도 많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공격진에서는 도쿠, 루카쿠가 축이 될 수 있고 지난 오스트리아전에서 내본의 주요 인물이었던 쿠르투아도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선수단 분위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루카쿠가 8골로 예선 최다 득점자의 맥토미니와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등 공격진의 상황은 오스트리아보다 낫기는 하다. 벨기에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두 팀의 출혈이 상당히 큰 모습인데 선수단의 뎁스가 벨기에가 더 나은 것은 분명. 특히 공격진에서의 화력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벨기에가 오스트리아를 홈에서 만났을 때에는 별로 좋지 못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내분이 심하게 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프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스를 상대로도 전력을 다해야 그리스와의 2위 자리에서 유리함을 잡아낼 수 있다. 다만 중원의 핵심 대응과 공격진의 축 데파이가 모두 이탈하는 등 전력이 100%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 이미 프랑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전력 차이를 심하게 느낀 바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경기 플랜 자체가 막혀버릴 가능성도 높다. 프랑스 입장에서도 네덜란드를 이겨야 하는 이유는 영백 유로에서의 조 편성 이득을 위해서 최대한 조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 다행히 네덜란드의 전력이 매우 손실이 심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인다.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팀들을 상대로 공격력이 생각보다는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엔트리 힘으로 승리는 어떻게든 챙기는 모습. 프랑스의 승리를 점친다. 네임밸류는 두 팀이 서로 비슷하지만 네덜란드의 엔트리에 손실이 매우 심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프랑스가 수비적인 팀을 만나서도 결국에는 공격진의 힘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 게다가 네덜란드는 마냥 수비적으로 해야 할 시기도 아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아일랜드 대 그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에서는 최약체 지브롤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수비와 역습을 구사하는 팀인데 선제골을 허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 1차적인 안정감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후술하겠지만 그리스가 상당히 이 경기에서 전력을 투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그리스와 순위 역전의 기회가 있기는 해도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 일정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와의 매치라서 2위 자리 사수를 위해서 이 경기를 무조건 잡고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리스 입장에서도 다득점과 친한 양상은 아닌데 5골을 넣은 지브롤터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예선 성적은 4경기 5득점, 사실 승점 3점이 급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득점 저실점 양상을 일부러라도 만들 이유는 충분할 것이다. 그리스의 유리함을 생각해보겠다. 일단 2위 자리 사수를 위한 동기부여와 프랑스 네덜란드를 만나기 전에 승점 3점을 가져올 이유는 물론 일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가 일부러 저득점 양상을 만들 이유도 충분할 것이고 두 팀 모두 득점과는 크게 친하지는 않다. 언더를 픽하는 것도 좋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아이슬란드 대 룩셈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에서는 퇴장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보스니아를 잡아내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세대교체의 과도기가 생각보다는 길게 이어지고 있어 전력 자체는 성장세의 룩셈부르크와 비교해도 우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미 룩셈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3골을 허용하면서 졌고 베테랑과 신예들을 이어줄 중간 연령층 선수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룩셈부르크의 수비는 나름대로 좋다. 16실점을 기록한 것에 비추면 수치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하지만 사실 포르투갈에게 15골을 허용했을 뿐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1실점 밖에 기록하지 않는 모습. 유독 룩셈부르크가 포르투갈에게 약했던 것을 생각하면 룩셈부르크가 다른 팀들을 상대로는 안정성을 꽤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룩셈부르크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일단 포르투갈에게 유독 약할 뿐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에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잘해오고 있는 분위기. 홈에서 아이슬란드가 나름 강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룩셈부르크의 2위 탈환 동기부여도 강한 편이고 아이슬란드의 세대교체 과도기도 꽤 길게 이어지고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